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죠. 이 바이오테크 섹터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한 종목, 바로 유니큐어, 티커명 QURE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희망의 상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재앙의 아이콘이 돼버렸거든요. 많은 투자자분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는데,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68%. 2025년 11월 3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MTS 딱 켜보시고 진짜 눈을 의심하셨을 거예요. 아니, 장이 열리기도 전인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68%가 빠져버린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67달러 가까이 가면서 다들 막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순식간에 21달러대로 그냥 곤두박질 친 거죠. 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첫째, 도대체 왜 투자자들이 이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 희망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둘째, 그 희망을 진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원인, 그게 뭔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시장에 미친 충격적인 반응과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뭘 봐야 할지 유니큐어의 미래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모든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니큐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왜 이 신약 하나에 그렇게까지 큰 희망이 걸려 있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약 AMT130의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유니큐어가 도전장을 내민 병이 바로 헌팅턴병입니다. 이게 유전병인데요. 한번 발병하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환자는 운동 능력, 생각하는 능력, 심지어 정신까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직 이 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이오테크 투자할 때 맨날 얘기하는 미충족 의료 수요의 완전 교과서적인 예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치료제만 개발하면 그냥 수십억 달러짜리 시장을 독점하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큐어가 내놓은 해법은요. 와, 진짜 혁신 그 자체였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헌팅턴병을 딱 한 번에 주사로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는 원타임 유전자 치료제 AMT130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병의 뿌리가 되는 유전자에 직접 들어가서 그 기능을 막아버리는 방식이었어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 그럼 이건 그냥 신약 하나 나온 수준이 아니라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은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규제기관인 FDA조차도 이 약의 잠재력을 엄청나게 높게 봤습니다. 혁신 치료제 지정, 이게 그냥 이름만 멋있는 게 아니고요. FDA가 사실상 이 약은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뛰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개발부터 허가까지 팍팍 밀어줄게 하고 공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제 3년간의 임상 데이터에서 병 진행 속도를 50%나 늦추는 진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고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짜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 돈이 그냥 폭발적으로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모든 비극은 단 한 번의 회의, 바로 FDA와의 미팅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뒤집혔어요. 자, 이 슬라이드를 좀 자세히 보면서 사태의 핵심을 짚어보죠.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통은 왼쪽에 있는 무작위 대조금 방식을 씁니다. 이게 골드 스탠다드, 황금 표준이라고 불리는 건데 환자들을 랜덤으로 둘로 나눠서 한쪽엔 진짜 약, 다른 쪽엔 가짜 약, 즉 위약을 주고 결과를 비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유니큐어는 헌팅턴병처럼 환자 수가 너무 적은 희귀병은 이런 방식이 좀 비윤리적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외부 대조군 방식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약을 맞은 환자들을 과거에 이 병을 앓았던 환자들의 기록 데이터랑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사태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은 일이죠.
불과 1년 전 2024년에 FDA가 희귀병 치료제에 좀 빨리 개발하라고 외부 대조군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새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어요. 유니큐어는 당연히 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딱 1년 뒤에 바로 그 FDA가 유니큐어의 데이터를 보더니 이 외부 대조군 데이터는 허가 근거로 부적절해? 하면서 입장을 180도 싹 바꿔버린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건 뭐 말 그대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유니큐어 CEO도 공식 발표에서 FDA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정말 놀랐다.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충격과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3년간의 과학적인 노력, 그리고 수천억 원의 투자가 규제 기관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건 그냥 실망했다 수준이 아니라 이 규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단 하나의 규제 결정이 시장에는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 후폭풍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주가 붕괴가 얼마나 빠르고 잔인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0월 말까지만 해도 좋은 데이터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67달러를 넘보면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운명의 FDA 미팅이 열렸죠. 그리고 불과 며칠 뒤인 11월 3일 FDA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딱 공개되자마자 주가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서 21달러 선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소셜미디어나 투자자 커뮤니티는 그냥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FDA가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과학에 기반해야 할 바이오 섹터가 예측도 안 되는 카지노판이 돼버렸다면서 규제 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어서 화가 난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의 불균형, 이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것에 대한 깊은 분노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씁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숫자, 공매도 비율 17.91%입니다. 보통 공매도 비율이 10%만 넘어도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18%에 가깝다는 건 시장에 풀린 주식 5주 중 거의 1주가 하락에 베팅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폭락 직전에 이미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유니큐어의 실패를 예측하고 돈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들은 FDA의 변심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임상 데이터의 약점을 우리보다 먼저 파고든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번 사태가 절대 유니큐어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니큐어가 마이너스 68%라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기록할 때 바이오테크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XBI ETF도 2.5%나 하락했어요. 이건 시장의 투자자들이 제2, 제3의 유니큐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니큐어처럼 외부 대조군을 써서 희귀병 신약을 재벌하던 다른 수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도 이 FDA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의 재앙을 겪고 나면 모든 투자자들은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유니큐어 앞에는 이제 너무나도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재앙 같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건 회사의 금고죠. 과연 버틸 체력이 있는가? 다행히도 이 점은 최악은 아닙니다. 유니큐어는 불과 2달 전에 3억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추가 자금 조달 없이도 최소 2027년 하반기까지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소식 속에서도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점, 이게 바로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회사가 헌팅턴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단체나 의학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FDA를 설득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약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을 무기로 규제 당국의 재검토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가 역시 폭락 이던 수준인 $50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반면에 암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FDA가 결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짜 약을 쓰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요. 이렇게 되면 새로 환자 모집하고 시험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더 걸려요. 그동안 회사는 돈 한 푼 못 벌면서 매년 수억 달러씩 돈을 태워야 할 겁니다. 결국 바닥난 현금을 채우려고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유상증자를 또 할 수도 있고 주가는 $10 밑으로 소위 말하는 동전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유니큐어 사태는 그냥 운이 나빴던 한 회사의 실패 사례일까요? 아니면 이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가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바이오테크 산업 전체에 보내는 더 큰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의 바이오주 투자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네, 오늘 유니큐어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우리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미국 주식 이슈들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계속해서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